예, 자, 이 물권 변동 효력 꼭 알아야 되는 게 모든 등기에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요 행위로 인해서 등기했을 때만 인정된다는 거. 그다음에 행위 아닌 규정으로 인한 경우도 물권 변동 효력이 인정되는 등기가 딱 하나 예외 있다는 거. 취득, 시효, 점유, 시효, 취득. 그다음에 자, 등기 측면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하는 시점이 등기한 때 발생한다, 등기한 때 발생한다가 종전의 법이었었는데 절대 등기한 때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는 행위를 소급이라고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등기가 됐으면은 거슬러 올라가서 언제서부터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하는 접수한 때. 예, 요거 알아두시면 돼.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등기 효력 대항적 효력. 자, 이거는 지난주에 수업 들으셨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대항적 효력 인정되는 거 제3자 효력 생기는 걸 대항적 효력이라고 용어 말씀드렸죠. 자, 대항적 효력 생기는 거 지난주에 뭐 했음? 임차권. 그리고 오늘 이제 또 하나 배워야 돼. 오늘 수업도 들려야 되는 거. 우리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서 소유권 도로 찾을 수 있는 권리 이름 오늘 용어 보이기 시작했죠. 환매권. 소유권을 도로 찾겠다는 채권입니다. 소유권을 도로 찾겠다는 채권이니까 매도인, 매수인 간에는 당사자가 환매 특약만 하면은 소유권을 매도인이 도로 찾을 수가 있지만 제3자에게 환매권을 갖다 주장하려면 뭐 하여야? 등기 하여야 그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을 제3자에게 법적 힘이 생기는 걸 대항한다라고 용어 사용하는데 대항력이 인정되는 게 두 가지 이제 들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임차권 지난주에 했던 거 오늘 이제 이어서 들려야 되는 게 환매권 두 개는 들려야 돼. 그럼 임차권, 환매권은 등기하며 효력 생긴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야. 등기하며 효력 생기는 게 물권 변동 효력이잖아. 등기하며 효력 생기는 게 아니라 등기 없이도 효력 생긴다. 그럼 등기하면은 누구에게 효력이 생긴다?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걸 대항적 효력이라고 하는데 대항적 효력이 생기는 거 두 가지 귀에 들려야 돼. 뭐와 뭐? 임차권하고 환매권 들리기 시작하셔야 돼.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순위 확정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자, 등기하면 순위 확정되는 효력이 무슨 얘기냐면은 권리는 토지 건물에 권리가 생기면 그 권리자들은 권리를 똑같이 평등하게 갖고 있겠어요? 아니면 서열이 있겠어요? 서열이 있어요. 그 서열을 순위라고 불러요. 그 서열이 없다면 권리는 평등화가 돼야 되는 거. 권리는 절대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똑같은 토지에 전세권자도 있고 저당권자도 있고 가압류권자도 있고 가처분권자도 있으면 여러 명의 권리자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 가진 권리자들은 절대 평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권리가 서열이 있걸랑 그 서열을 순위라고 하는데 그 서열을 가릴 때는 뭐에 따라 서열을 가리도록 된 등기한 순서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요? 이 경우 들리시면 돼. 그러면 등기한 순서에 따라 권리의 우열순위를 가려주는 등기의 법률상의 효력을 갖다가 부여해 놓은 걸 순위 확정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는 것은 권리의 서열을 갖다가 등기가 정리해주는 법률상의 역할을 하네. 그걸 순위 확정적 효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봐요. 요 권리가 어디에 등기되는지 알아야지. 자, 권리 등기해 놓은 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면 갑구, 소유권 외유 권리에 관한 사항이면 을구, 그걸 갖다 이제 1시간 동안 다뤘죠. 그러면 그 권리자들이 권리가 어디 등기되어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시고 그 권리가 등기되면 자, 갑니다. 자, 소유권 가압류권자, 소유권 가처분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유권 가압류권자는 권리 변동 중 무슨 권리 변동 등기해 놓은 거지요? 소유권 가압류 등기는 소유권 처분자 아니잖아. 그럼 당연히 어디야? 갑구.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은 을구. 왜? 소유권 외유 권리에 대한 변동이잖아.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만약에 싸울 때는 가압류권자와 전세권자와 싸울 때는 갑구에 있는 사람과 을구에 있는 사람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그걸 다른 구에 등기한 순서 법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첫 번째 용어 들려야 될 게 다른 구에 등기한 순서
자, 두 번째는 소유권 가압류 등기는 권리 변동 중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니까 갑구죠? 소유권 가처분 등기는 뭐에 대한 처분 제한일까요?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이니까 그 사람도 갑구겠지. 그러면 소유권 가압류권자와 소유권 가처분권자 둘이 권리 우열 순위를 가리게 생겨서 똑같은 토지에 들어온 권리자들인데 그러면 갑구와 갑구가 되겠죠. 그걸 두 번째 법률용 만드는 거. 같은 구. 그걸 법률용 뭐예요? 자, 두 번째 또 자, 토지의 전세권 설정 등기 권리 변동 중 을구가 갑구가? 전세권 설정. 을구. 그럼 은행 땅 주인에게 대출해 줬걸라? 근저당 설정이라고 불러요. 갑구을구. 그러면 전세권자하고 저당권자 지금 권리 순위가 문제가 됐습니다. 등기한 순서가 같은 구 다른 구. 자, 이제 결론 나왔어요. 등기한 순서가 문제가 되는 사항은 무조건 실무에서 둘 중에 하나, 두 가지 법률용어가 들리기 시작해야 돼. 같은 구에 등기한 순서냐, 다른 구에 등기한 순서냐. 이제 이게 오늘 들리기 시작해야 돼. 두 가지 이외의 상황 아니고는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같은 구에 등기한 순서. 두 번째, 다른 구에 등기한 순서. 두 가지 용어 들리십니까? 같은 구에 등기한 순서를 따질 때는 뭐를 갖고 등기한 순서 따지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 등기한 순서는 접수 번호 갖고 따집니다. 이제 이게 꼭 이제 오늘서부터 들리셔야 돼. 그러면 같은 구 다시 한 번씩만 따라하기. 같은 구는 순위번호로, 다른 구는 접수 번호. 자, 그 법률 용어부터 했죠? 자, 이해 작업 들어갑니다. 자, 오늘 교환 둘째 장 토지 등기 기록 보세요. 토지 등기 기록 상단의 왼쪽 좌측에 표제부 보이시지요? 갑구 보이시지요? 을구 보이시지요? 그럼 이 세 개 전산 기록을 뭐라 부를까? 1등기 기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자 갑니다. 을구에 눈 고정하셨습니까? 위에 들어보자. 그럼 을구 우리 지금까지 이제 첫 시간 배운 지식으로 권리 변동 등기하는 데가 을구야. 권리 변동 등기하는데 소유권 외유 권리 변동, 용의권에 관한 변동, 담보권에 관한 변동 등기하는 데가 을구인데 무슨 권리 변동인지를 먼저 봐야지. 소유권 외유 권리 변동 중에서 무슨 법률 용어로 무슨 권리 변동인지를 봐나가야죠. 자, 이제 거기 들어보세요. 먼저 이해 듣고 나서 전 이해 암기 다 하나씩 다 할 거니까는 따로따로가 이해하라 할 때는 혼자 책 찾아보죠. 책 찾으라 할 때는 혼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 주무시라 할 때는 그냥 주무셔도 되고 깨어있으라 할 땐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으라 할 땐 주무시면 또 안 돼. 졸리시면 저 뒤에가 왔다 갔다 하세요. 저 뒤에 가서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제 수업 시간에는. 자, 그러면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권리 변동 등기하는 데가 갑구라는 데와 을구라는 데라 오늘 지금 용어 배우기 시작했어. 그러면 소유권 변동은 5가지가 있잖아. 무슨 소유권 변동인지를 등기부를 보면 이제 볼 수 있어야죠. 그 무슨 권리 변동을 등기 올렸는지를 등기관이 입력해 놓은 데를 법률로 등기 목적이라고 불러요. 자, 다시 한번. 무슨 권리 변동인지를 갖다가 등기 기록해 놨겠죠. 그 법률 용어가 등기 목적에 이제 봐요. 을구에 한번 찾아봐. 소유권 외유 권리 변동 중 무슨 권리 변동일까? 그럼 등기 볼 때는 반드시 갑구 을구 볼 때는 뭐부터 봐야 돼요? 등기 목적서부터 눈을 고정하고 봐야 돼. 자, 이제 목적 이제 근저당 설정. 이제 이 용어가 뭔지 알겠다. 이제 보셔야 돼. 소유권 외유 권리 변동 등기돼 있죠. 자, 그다음에 거기 들어보시고 그 소유권 외유 권리 변동 하나의 등기 기록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갑구 을구에 등기하는 건 권리자들이 등기된다며. 그럼 나중에 이 다른 권리자도 등기해놨으면 그 권리하는 등기자와 다른 권리자와 싸울 경우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싸울 경우라면 무기를 꼭 그 권리 등기하고 나서 등기관이 무기를 그 권리 등기하는 사람에게 무기 두 자루를 왼손에 한 자루 오른손에 한 자루 무기를 꼭 줘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줘야죠? 자, 이제 들으세요. 자, 권리 등기 올리도록 되는 데가 등기 목적란이야. 그 등기 이름을 올리고 나면은 왼손에 무기를 한 자루 주고 오른손에 무기 한 자루를 주는데 왜 주느냐 하면은 싸울 경우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같은 구의 사람이 와서 덤빌 때는 다른 구에 등기해놓은 권리자가 와서 덤빌 때 두 가지 상황이라 했잖아. 같은 구에 등기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는요. 왼손에 무기를 갖고 싸우는 거야. 왼손에 무기를. 먼저 들으시고. 자기 등기 이름이 된 데가 등기 목적란이잖아. 같은 구에 등기해놓은 사람이 와서 덤빌 때는 어느 손에 등기관이 부여해준 무기를 갖고
왼손. 왼손의 이름이 순위 번호라고 이제 있을 것이고 이제 하고 나서 그다음에 자 자기가 있는 데가 있는데 다른 쪽 동네 사람이 와서 댐비어 똑같은 땅에 나도 걸리자고 쟤도 걸리자인데 그럼 다른 동네 사람이 와서 댐빌 때는 오른손에 무기를 갖다가 등기관이 부여준 무기를 갖고 싸우도록 돼 있다는 거. 그러면 항상 등기 이름부터 읽어야 할 거. 등기 이름 돼 있는 데가 권리변동 이름 등기돼 있는 데가 뭐? 등기 목적. 그 좌측의 무기 우측의 무기가 반드시 배당이 있습니다. 좌측의 무기 이름을 순위번호라고 법률에 만들어 놨고 우측의 무기 이름을 접수라고 법률. 이제 보세요. 이제 보시면 진짜 깊게 돼 있나? 저 보면 안 되지. 저 보면 안 되지. 절 보면 안 되고 보시라 할 때는 거기를 같이 보셔야 된다니까. 왜 또 제 얼굴을 보고 계셔? 자 보셨습니까? 근저당 설정 등 좌측의 무기 이제 이름 보이세요? 자 무기 이름이 순위번호 보이죠? 1번 돼 있죠. 우측의 무기가 접수돼 있죠? 2018년 11월 며칠 몇 호 그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오른쪽에 권리자 및 기타 상내 어떤 권리자 이름인지 한번 권리자를 한번 보세요. 근저당권자가 농협 주식회사잖아. 보이세요? 근저당권자 자리 농협 주식회사죠. 그럼 고개 들어보셔. 근저당 그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보려면 이제 어디를 봐야 돼? 권리자 및 기타 상. 그 권리가 무슨 권리 변동 등기인지를 보려면 등기 목적. 무기 두 자를 보려면은 좌측의 무기가 순위번호, 우측의 무기가 접수번호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의 등기 안에는 자 권리 변동 등기하는 데는 갑구야. 자 그럼 갑구도 똑같은 원리죠. 소유권 변동인데 소유권 변동 5가지가 있어.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변경, 소유권 처분 제한, 소유권 말소. 그 5가지 변동 중 어떤 소유권 변동인지 보려면 그거부터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럼 먼저 소유권 변동이라면 어디를 봐야 되고? 갑구. 갑구 안에 뭐부터 봐야 된다? 등기 목적 돼 있는데 모셔야 돼. 볼까? 있나? 이제 눈이 이제 반사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등기 목적이 있으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권리자를 보십시오. 권리자는 권리자 및 기타 상랑 우측에 있습니다. 나와요? 소유자 땡땡땡 나오죠? 소유자 나왔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무기 두 자로 있나 봐요. 소유권 보존 등기 목적에 좌측에 무기 순위번호 우측에 접수 있죠. 왜 무기 두 자리 부여는 싸울 일이 생기니까 나중에. 그러면 고개 들어보시면 결론. 갑구을구에 등기할 때 이제 등기 보는 순서 갑구에는 소유권 변동을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 변동인데 그럼 소유권 변동이 어디냐 소유권 외의 권리 변동이 어디냐를 먼저 용어를 이해해야지 갑구 쪽을 내가 보고 싶어 을구 쪽을 보고 싶어를 먼저 판단하는 거고 그럼 소유권 변동 보고 싶어 하면 갑구 쪽으로 갔죠? 소유권 외의 권리 변동 쪽 보고 싶어 을구 쪽으로 갔죠? 그럼 갔다면은 갑구 쪽에 소유권 변동은 한 가지가 있어 5가지가 있어 5가지가 있으면 소유권의 변동 중 5가지 중 소유권 어떤 변동인지를 부터 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좌측의 무기 순위번호 우측의 무기 접수번호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권리자 그 권리자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을구에 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소유권 외의 권리 변동사항 5가지 중에 어떤 소유권 외의 권리 변동인지를 보려면 을구 안에 뭐부터 봐야 된다? 등기 목적. 그리고 등기 목적에 좌측의 무기 한자로 이름이 순위번호 우측의 무기가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그리고 그 권리자에 관한 사항이 그 우측 가장 끝에 권리자 및 기타 상란에 권리자 이름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 공식이 그대로 자꾸 이제 오늘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왜? 다음 주서부터 민법 이거 할걸? 이거 할 거예요. 민법 교수님 이거 할 거야. 왜냐하면 민법의 권리 이름 부를 때 등기부를 갖다 그려놓고 민법을 갖다 설명할 수밖에 없걸라. 왜? 등기가 안 되면 그 권리가 우리나라 법에서 있어요. 그 권리 자체가 아예 법률적으로 안 만들어져. 그렇기 때문에 민법 교수님이 결국 설명을 해도 이 등기를 안 그려놓고는 민법 자체를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물권법 파트 이제 용의권, 제한권 파트 가면 이 등기를 그려놓고 설명하는 게 당연히 이칠 거예요. 민법 시간에도. 예, 자 이제 갑니다. 그러면 그 등기의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민법 교수님이 안 한단 말이야. 민법 교수님은 어떤 측면에서 용의, 지상권이 뭐예요, 지역권이 뭐예요, 요 측면만 갖고 이제 설명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은 볼 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등기를 갖다 가르치니까 등기를 갖다 실문을 설명하니까 아 요거 지상권 이렇게 되고 무기 두자로 주고 어떤 권리 변동이냐에 따라 이렇게 돼 있고 권리자가 어떻게 돼 있고 그걸 갖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거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원위치 그거 이제 놓으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등기 권리 순위를 가려주는 등기 요령을 뭐라 본다? 순위 확정. 당연히 어디에만 있을 수 있는 얘기야. 교재 갖고 오늘은 절대 하나도 못했어요. 갑구 을구에서만 어디? 그럼 표제부에 무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당연한 얘기지. 이게 이제 깊이 나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네 번째 갈게요. 자, 네 번째는 추정적 효력. 자, 추정적 효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추측시켜 준대요. 법에 적법하다고. 적법의 반대말이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뭐를 해놓으면 적법하다고 추측을 시켜주냐? 등기가 돼 있으면은 등기라는 게 국가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 국가의 공적 장부에 전산 기록돼 있는 사항은 국가 공무원이 기록하는 거니까 적법하다고 추측을 갖다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 법률상의 힘을 갖다 뭐라고 만들어놨대요? 추정적 효력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자 이건 중요한 게 자 법에서 부여해주는 등기 효력인데 법에 직접 규정이 없고 판례가 이 효력을 갖다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법률상 민법상 부여해주는 법적 효력인데 민법 법조문에 이걸 규정해놨다는 거예요? 규정 안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법은 제대로 된 민법이라는 거예요? 개판 5분 전이 민법이라는 거예요? 개판 5분 전이 민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사 판례 분쟁 관계에서 있을 때는 법원에서 다 인정. 민법에 법조문 없어도 이런 효력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거야.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판례가 인정해주는 효력이라는 거. 그런데 법에는 민법에 이걸 규정해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안 해놓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민법이 정말 문제가 있는 민법이라는 거. 예. 자 이제 그다음 그러면 법에 적법하다는 건 뭐가 이제 적법하다고 추정하느냐 하면은 자 갈게요. 자 적법하다고 추정하는 건 이렇게 가시면 돼. 자 첫 번째 자 이제 그거 우리 교환 갖고 했던 거 그대로 가볼게요. 농협 앞으로 자 우리 교환 봤었던 거 등기 기록에 등기 목적 이거 있었죠. 이렇게 돼 있던 거 좀 전에 보고 왔죠. 이게 등기잖아. 이게 적법하대. 뭐가 적법하대? 근저당 설정. 이걸 갖다 그러면 이거 등기 목적란에 있잖아. 이걸 등기 목적이라는 민법의 학문 실무 안 하고 그냥 학문만 하는 법률에서는 근저당 설정이라는 걸 뭐라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지? 잘 기억 안 나죠? 잘 기억 안 나지. 이걸 지금 6시간 한다고 되나? 이걸 10개월 동안 배우는데. 권리변동. 이걸 뭐라고 불러요? 권리변동. 그러면 등기하면은 뭐가 적법하다고 추정한대요? 권리변동이 적법하다고 추정하는 거야. 다시 한번 등기하면 뭐가요? 권리변동이 적법하다고 추정해. 그러면 왼손에 무기, 오른손에 무기 줬었죠? 왼손에 무기 순위번호, 오른손에 무기 접수번호죠. 자, 그 다음에 자 갑니다. 권리자가 있었잖아. 근저당 자 농협 주식회사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그럼 갑니다. 위에 채권액은 생략하고 그러면 자 요거 근저당권자는 이외의 법률 용어가 뭐로 돼 있었죠?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그러면 이게 등기 기록이잖아. 그러면 농협이 적법한 근저당권자일 것이라는 것도 추정을 시켜준다는 거야. 그러면 모두 적법하다고 추정, 권리자도 적법하다고 추정. 그럼 적법하다고 추정하는 거는 이게 권리 변동 그리고 권리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자 이 등기 권리 변동에 좌측에 순위번호 우측에 접수라는 무기를 갖다 주지요. 그러면 자 요 접수란 무기와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사이에 이 권리 변동은 왜 일어난다 그랬지요? 요건이 있어야 권리 변동이 생긴다 그랬잖아. 이건 효과잖아. 그 요건은 뭐나 뭐로 일어난다 그랬음? 행위나 규정인데 여기에 요건에 해당하는 Y가 나와 있는 거야. 여기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Y는 뭐나 뭐일 수밖에 없어요. 행위 또는 규정. 그게 이제 여기에 쓰인단 말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근저당 농협하고 설정하는 건 이 행위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닌가? 뭐에 의해서 설정 계약 및 계약 연월일이 여기 표시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로 이제 등기가 이제 기록이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이 기록이 이제 다 올라가면 등기 하나 쳤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등기 하나 쳤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거 등기가 되면 여기에 등기한 사항이 다 적법하다고 뭐 해준대요? 추측해 준대요. 그러면 추측하는 내용 법률 용어 이제 들리기 시작하셔야 돼. 첫 번째, 권리 변동 적법해. 권리자도 적법해. 원인도
적법해. 이거 모두 다 적법하다고 추정돼. 그걸 시험 문제에서 문단 말이에요. 이 간단한 세 가지 얘기를 민법 교재 4페이지 이렇게 배당해 놨어요. 이거 원리 알면 다 푸는 얘기인데 하나, 둘, 3박자 아셔야 돼. 하나, 둘, 3박자. 이게 적법하다고 추측을 갖다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추정이 되면은 이제 실무에서 효과는 이제 여러 가지 효과인데 실무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 효과를 갖다 민법의 이용어가 왜 실무에서 중요한 효력을 발휘하느냐. 자, 이 추정이 된다면은 나중에 농협하고 이거 대출받은 소유자하고 나중에 분쟁 관계가 생길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떤 경우 생기느냐? 자, 농협에서 이걸 갖다 요 위에 대출금이 있잖아. 이걸 갖다가 다 안 들어왔으면은 이걸 갖다가 법원에 팔아달라고 경매 붙여갖고 경매 대금에서 이걸 갖다가 원금 이자를 회수해야 되걸라. 그러면 요걸 갖다 농협에서 뭘 붙이는 거야? 경매 붙이겠죠. 팔아달라고. 그럼 법원에서는 그 물건을 농협으로부터 팔아달라고 경매가 올라오면은 이거 땅 주인에게 건물 주인에게 네 땅 팔아달라고 근저당 은행에서 대출금 회수하려고 경매 붙였는데 물건 팔아달라고 나한테 법원 입장에서는 경매 붙였는데 소유자한테 통지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주겠죠. 그런데 땅 소유주는 이거 농협의 대출금 다 갚았었걸라. 그럼 둘이 이제 싸워 안 싸워? 내가 원금 이자를 다 갚았는데 왜 얘가 내 땅을 갖다가 경매 붙여 팔아달라고 경매 취하해줘 요구하잖아요. 누가 입증 책임 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추정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지금 누가 적법하다고 추정돼요? 대출금이 남아있다고 추정돼요? 대출금 갚았다고 추정돼? 그거부터 연습해봐야 돼. 남아있다고 추정, 갚았다고 추정. 왜 남아있다고 추정? 아니 어려운 얘기 아니야. 등기돼 있으니까 또 어려운 얘기 하려고 한다. 등기돼 있으니까 뭐 돼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원금이자 갚았다는 그 증거 계좌이체한 거 누가 입증 책임들하고 경매를 취하시켜야 된다는 거야. 소유자가 그걸 추정력의 입증 책임 전환의 효과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 그걸 추정력으로부터 나오는 무슨 효과? 입증 책임 전환 효과. 추정받는 자를 상대로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들으라는 거야. 나 원금 이자 갚았는데 이거 왜 경매 내 땅을 갖다 경매 지금 팔라고 하고 있어. 그걸 갖다가 무효로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추정력의 입증 책임 전환의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 용어 들리시면 이제 나머지 민법 교수님하고 많이 이제 할 거고.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다섯 번째는 자, 요거 형식적 확정력. 격까지 얘기해. 이런 얘기 뭐 안 들으셔도 상관은 솔직히 없는 얘기고. 자, 이제 뭔 얘기냐면은 그 등기 기록이 있으면은 그 등기가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확정되는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자, 다른 용어를 이제 이렇게도 용어를 갖다 사용합니다.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자, 그 등기와 똑같은 뒤에 등기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후등기 저지력인데, 자, 이 용어는 한 번만 들으시면 돼. 이 위에까지가 이제 중요했던 용어들이고, 자, 이제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은 가령 아직 전세도 안 들어갔는데 전세를 얘기하면 참 이게 머리가 아픈데. 전세 등기 이제 배울 거예요. 민법 교수님하고. 전세권을 갖다가 취득하면 등기야 취득해요. 자, 전세권 등기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 전세 기간이 만료하면은 전세권 소멸하는 물권 변동 등기까지 말소 등기까지 하여야 전세권 소멸한 사실인 권리 변동인 전세권 말소 등기까지 하여야 전세권 소멸. 기간 만료. 기간 만료라는 건 규정이잖아. 전세 기간이 시간이 경과하는 건 법률 행위가 아니니까 전세 기간 만료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 소멸했죠. 소멸했으니까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3억을 빼줄 것이고, 세입자는 기간이 끝났으니까 전세금 반환 청구권 행사 안 해도 전세금 반환 해줬으니까 나갈 것이죠. 자, 그러면 등기부에 있는 전세권 등기가 소멸된 등기, 소멸한 전세권 아니면 살아있는 전세권. 소멸한 거지. 기간 말에서 전세금 이미 전세권 소멸했어. 전세금 반환 청구권도 행사해서 전세금 설정자가 빼줘갖고 3억 받아갖고 나갔어. 소멸한 등기야. 그런데 아직 말소를 안 시켜놨을 뿐이지. 됐죠? 그러면
새로 집주인이 세입자 드릴 거 아니야. 그럼 3억 5천으로 세입자 전세계약서 쓰고 전세등기 세입자가 요구하겠죠? 그러면 전세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전세권 등기가 100% 빠꾸돼서 날라와. 왜 빠꾸돼서 날라오느냐 하면은 등기관이란 공무원 입장에서는 전세등기 기록이 지금 등기부에 집주인이 말소를 시켜놨어 안 시켜놨어? 하나의 똑같은 건물에는 두 개의 전세권이 법적으로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먼저 전세권은 법적으로 소멸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소멸하는 등기는 말소 등기를 해놨어 안 해놨어? 안 해놨으니까 형식적으로 먼저 전세 등기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걸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들이는 그 등기가 올라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례 한 번만 용어 들으시면 돼. 이건 두 번 나고 뭐 이런 용어도 아니고 억지로 만들어놓은 용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억지로 또 만들어놓은 용어 또 나온다. 민법에서. 그러면 지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오는 이 용어는 억지로 만드는 것은 지금 할 일이 있어서 할 일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민법에서 할 일이 없어서 실무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할 일이 없어서 민법에서 얘기할 때만 지금 하는 얘기들이에요. 자, 이제 갑니다. 점유적 효력은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갖다가 소유 의사로 평행공연하게 취득을 하려면 몇 년간 요건을 법에 정해진 규정을 충족해야 취득할 수 있는 20년간. 몇 년간? 20년간 점유해야 취득 시효라는 걸 민법 245조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뭐를 하고 점유하고 있으면 등기를 하고 점유하고 있으면은 취득 시효 기간이 갑자기 10년으로 줄어들어. 등기 없이 점유하고 있으면 몇 년 점유해야 몇 년 점유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취득시효 인정해 주는데 10년. 등기 한 채 점유하고 있으면은 20년간 점유해야 되는데 10년간만 점유하고 있으면 취득시효를 인정해 준대. 10년간만 점유하고 있으면 취득시효라는 걸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등기라는 게 취득시효 기간을 원래는 몇 년이었는데 20년이었는데 10년으로 법적으로 단축시켜주는 힘이 있잖아. 뭐가? 등기가. 그걸 등기의 점유적 효력이라고 용어를 만들어 놨어요. 그냥 민법에서만 하는 용어다라고 생각하시고 등기 실무에서는 절대 나올 수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민법에서는 이런 용어도 얘기한다 정도만 여러분 들리시면 돼. 정말 중요한 이제 민법 똑같은 민법이라 하더라도 1번, 2번, 4번은 정말 중요한 얘기고 이건 등기법에서 인정해주는 효력은 요 3번의 효력이니까 이건 등기법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고 요거 기준으로 1, 2, 3, 4 기준으로 1년 내내 학습을 하셔야 돼. 이런 건 단어도 있어 정도만 여러분들이 소화하는 거 하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다음 자 이제 꼭 해야 되는 거. 이거 한 건 지금 뭐 때문에 하는 거냐? 이건 뭐 민법의 측면 때문에 하는 거고 등기는 뭐 이런 측면은 아니에요. 등기는 이 측면이 아니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할게요. 가등기라는 게 있어요. 가등기는 지금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가등기야. 자 이제 이렇게 쓰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이기 시작하셔야 돼.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외에 권리 변동란에 뭐라고 법률로 돼 있지? 등기 목적. 그럼 이건 갑국에서 열국겠어요? 갑국. 자 그러면 왼손의 무기, 오른손의 무기. 자 그 다음에 원인, 매매. 자 그러면 소유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갑 이렇게 이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땅 소유자가 갑입니다. 이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갑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자 5번 접수 원인 매매 소유자가 아니지. 자 권리자 A. 자 여기서 시작. 지금 5번에 지금 번호 5번에 왼손무기 5번에 지금 여기 무슨 등기가 돼 있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는 게 있죠. 자 갑니다. 하나씩 대입하는 거야. 자
요거 효력만 해도 요거는 갖다 20번 이상 지문이 났으니까 오늘 최소한의 1%는 해야 되잖아, 이번 기초과정에. 자,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돼.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A 앞으로 돼 있죠. 가등기 돼 있으면 가등기권자 A에게 물권 변동 효력이 있어요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X 하면 되죠. 그렇잖아. 가등기는 물권 변동 효력이 있음 없음? 없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A 합부로 해놨죠. A는 가등기 하면은 갑이 땅을 갖다가 제3자에게 팔려고 하잖아요. 그거 내가 가등기 받아놓은 매매로 가등기 받아놓은 땅이니까 너 그거 주장하지 못해. 내가 그 땅에 가등기 받아놨잖아. 그러면 내가 땅을 갖다가 사가려고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땅을 갖다가 사가지 못하도록 주장할 수가 있다. 그게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등기는 대항적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갑의 땅에 A는 가등기 받아놨다 하더라도 땅 주인이 땅을 갖다 파는 것을 갖다 막지를 못하고 그 가등기 A 앞으로 돼 있는 땅을 사는 사람에게 그건 내가 가등기해놓은 땅인데 그거 왜 당신이 땅 사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해놨자. 자, 가등기해놨으면 왼손에 몇 번? 무기가 순위 확정력이야. 무기 몇 번? 5번. 아니야. 없어요. 5번 무기가 절대 아니야. 오른손에 요 무기 있죠?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왼손 오른손에 부여하는 게 이게 무기래요? 무기 아니래? 절대 아니래요. 그러면 가등기는 순위 확정적 효력 있음 없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돼 있죠. 이제 4번 해볼게요. 자, 요거만 5번 질문이 나왔었어요. 민법에서는.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갑의 땅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돼 있죠. 가등기권자 A가 매매로 가등기 해놨으니까 갑의 땅을 장래 이전해 갈 수 있는 청구권이 장래 이전해 갈 수 있는 청구권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A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장래 갑의 땅을 소유권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가등기권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된다. 그게 추정력이 이렇게 추정된다고? 될 것 같죠? 절대 안 돼.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결론 가등기는 지금 법에서 부여해주는 이 효력. 그럼 이거 해볼까? 갑의 땅에 지금 누가 앞으로 가등기 돼 있어요?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돼 있죠. 아, 이거 땅 안 사가겠대. 자, 그러면 이 사람 땅 사가는 거 포기했죠. 그럼 갑이 다른 사람 여러분한테 또 매매 예약하고 A 앞으로 지금 가등기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땅을 여러분들한테 또 가등기를 또 해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형식적 확정력이 있으면은 못하는 것이고 형식적 확정력이 없으면 가능한 거고 가등기는 그런 효력 절대 없어요. 자,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 가등기는 법적 효력이 이거 2시간 동안 배운 것보다 더 많이 나요. 2시간 동안 배운 것보다 지금 제가 마지막에 한 한마디 얘기가 지금 이것 꽃을 피우려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이거를 갖다 만들기 위한 사전 전제 작업에 해당할 뿐이지 지금 이게 여러분들 하면 비율을 지금 9대 1이야. 여러분들의 지금 중요성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면 그 중요하지 아니한 가등기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뒷다 시험에서는 중요한 거야. 왜 엄청 중요한 거냐면 아무런 효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거야. 오늘 이 질문하실 때는 아직 가등기 그러면 법 다 배우고 배우겠죠. 제일 항상 끝에 배울 수밖에 없는데 궁금하셔도 그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오늘 하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올려? 이 질문은 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그거는. 그 질문은 다른 질문은 제가 받아주는데 아무런 효력도 없는데 왜 올려? 이 질문만 제발 하지 마세요. 가등기 그래 또 하나 알아들고 가등기는 오늘서부터 이제 꼭 알 거. 가등기는 법적 효력이 하나라도 있음 아무것도 없음. 아무것도 없음. 자, 오늘서부터 꼭 알아들 건 설마 저를 의심하고 뭐 하나 나중에 나오겠지. 뭐 하나 국물이라도 나오겠지. 그런 의심만 안 하고 공부하면 가등기는 다 맞춰요. 나중에 돼도
아무것도 나온 거 국물도 없음. 이것만 들리고 오늘서부터 수업하시면 돼. 지금 기초과정이니까 나중에 뭐 하나 나오는 건 나중에 배울 테지? 아니야. 절대 없어요. 절대. 그것만 오늘서부터 귀에 들리시면 돼. 가등기는 법적 효력이 아무것도 없음. 오늘 궁금해도 참으라는 거, 뭐 질문하지 말라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올려? 그거는 아직 멀었으니까는 그건 오늘서부터 그것만 계속 이제 들리시면 돼. 자, 또 하나. 이제 민법 교수님하고 이걸 배울 거걸랑요. 뭘 배울 거냐면요. 담보가등기. 무슨 가등기? 그럼 제가 이제 다루는 게 가등기. 저는 이제 쭉쟁이 같은 과목이니까 이거 쭉쟁이 같은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중개사 공부할 때는 실무할 때는 제 과목 이유가 알겠지만은 여러분들은 뭐 실무를 지금 아직 못 하시는 단계니까는 자, 이 위력을 갖다 배우겠죠. 뭐를 갖다? 담보 가등기. 이건 쭉쟁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쪽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이제 기초용어 지금 말씀드릴 거 민법 교수님이 잡아드릴 지금 담보가등기라는 게 민법 교수님이 1월달 한 2월달에 잡겠구나. 이거를 갖다가 담보가등기를 이제 다뤄드릴 텐데 이거는 쭉쟁이에요? 아니면은 종국등기예요? 종국등기 제일 끝발 날리는 종국등기가 이 담보가등기야. 얘를 이길 수 있는 애가 없어. 얘는 너무 막강해. 등기부에 갑골게 띄우는 애 중에서 제일 끝발 날리는 기 때문에 얘는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뭘 안 죽여야 돼? 죽여야 되지. 너무 세다 보니까 얘 하나를 갖다 거칠 게 없어. 얘를 갖다가 이길 수 있는 애가 없어. 그러니까 국가가 얘 하나 잡으려고 법률을 갖다 국회에서 만들어 놨어. 얘 하나 꼴랑 잡으려고. 너무 세다 보니까는. 그 법률의 이름이 가담법이라는 거예요. 가담법. 가담법이 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 잡으려고 만드는 거. 누구 잡으려고? 등기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얘 잡으려고. 얘가 얼마나 셌으면 이거 하나 잡으려고 법률을 하나 만드느냐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세면은. 질신거 뭐? 쭉쟁이 뭐? 이게 이제 오늘서부터 용어들이에요. 저는 이제 쭉쟁이 과목이니까 제가 이거 가르쳐 드릴 거고 민법 교수님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민법 교수님이 이제 이거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거고. 자, 근데 실무로 가면 거꾸로 가요. 자, 이제 그다음 자 이제 됐고. 요까지 이제 되셔야겠고, 자 이제 마무리 유효권. 자 이제 요 얘기는 자 등기 유효권은 제목 뺏기 교재는 좀 못 쓰겠어요. 384 제목을 기준으로만 쓸게요. 자 등기 유효권은 무슨 소린고 하니?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등기가 효력이 생기는 거죠. 자, 등기가 효력 생기는 걸 뭐라 부르냐? 유효. 자, 등기 어떤 효력 생김? 물권 변동 효력, 대항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추정적 효력, 형식적 확정력, 후등기 저지력, 점유적 효력, 뭐 효력이잖아요. 그러면 저 효력은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된대. 그러면 그 요건이 어디에 규정? 법에 규정되어 있겠지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법률이 자, 뭐가 뭐냐면은 등기법 하고 민법. 민법상에 정해진 요건과 등기법상에 정해진 요건 충족해야지만이 지금 저 효력이 인정된다는 거죠. 효력이 인정돼야 그걸 유효라고 하는 거. 유효가 돼야 물권 변동도 생기고 대항할 수도 있고 순위도 확정이 되는 것이고 추정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읽어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 등기법과 민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 못해서 등기가 됐을 때는 저 효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럼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죠. 효력이 없다. 무효. 그럼 결론 유효 무효 가리는 거 아니야. 민법 29의 문제는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에 드리는 지금 이 주제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었다는 겁니다. 제 과목에서는 안 나와요. 자, 그러면 등기법 이제 민법 이제 가는데 자, 갑니다. 요쪽. 등기법은 자, 등기가 다음 요건 충족해야 유효하다라는 게 등기법에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 등기법에는 쌍요관 요건을 이렇게 용어를 갖다 학문상 사용해요. 형식적 유효 요건이라고. 뭐라고? 근데 이런 단어는 이제 시험에서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 시험에서는 절대 볼 수가 없는 용어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없는 용어고. 결론 시험에서는 그냥 유효야 무효야 유효야 무효야 문장 나는 게 지금 이 주제 갖고 나는 거구나라만 이제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러면 민법은 자 이제 뭐라고 이제 책에서는 서술하겠어요. 껍데기 하면 알맹이는 뭐라고 사용할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용어 쓰던지 교재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던지 등기법상의 유효권, 민법상의 유효권 아니면 이제 학문 용어로 쓰는 형식적 유효권, 실질적 유효권 이렇게 용어를 쓰던지 맞춰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용어는 이제 용어가 이제 들리시면 돼요. 안 들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시험만 보면 되니까 유효 무효 따지는 문제 결론. 자 그러면 자 이제 이쪽서부터 등기법에서는 자 이 요건을 충족하면 등기 유효라고 이런 규정 절대 없어요. 등기법은 자 뭘 해놨냐면 부정문을 규정해놨어요. 부정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음 요건을 못 갖추면은 등기 빠꾸시킬 거야. 이걸 규정해놨어요. 그러면 요 요건 충족하면 등기해줄 거야가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등기법의 법조문에는 요 요건 충족하면 등기해줄 게는 없어. 그런 게 없고 요 요건 못 갖추면은 이거는 등기 안 해줄 거야라고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이어요. 뭐라 본데요?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이제 1년 동안 배울 거는 등기법상에 제가 등기법을 다루는데 신혼법을 다루는데 유효권을 갖다 배우겠어요? 빠꾸시키는 사유로 배우겠어요? 빠꾸시키는 사유를 이제 범위 오늘서부터 들으시잖아요. 각하 사유. 왜 등기법에는 유효권 축적에 등기해 줄게라는 게 법전이 없고 요거 걸렸다가는 등기 안 쳐줄 거야 이렇게 규정이 나왔어. 그러면 요거 걸렸구나라는 사유를 이제 오늘서부터 용어들이 각하 사유. 이게 29조에 몇 가지가 있대요? 11.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다음 달서부터는 이제 뭘 나가겠음? 이거 나가겠지 뭐. 이거 당연히 예측이 돼야지. 1년 동안 나갈게. 참고로 이 얘기는 이제 등기법에 올해 한 문제 기출 문제로 출제를 했었고 29회 문제 이제 요게 배당을 또 해서 하나 했었고. 자,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배울 주제가 이제 나간 겁니다. 등기 유효권이라는 건 없걸랑 등기법에 각하시키.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 심사할 때는 당연히 이 29조에 나와 있는 11가지 사유가 등기하라는 사유예요, 빠꾸시키라는 사유야. 그럼 11가지 걸리면 빠꾸, 안 걸리면 무조건 등기 이렇게 업무하는 거걸라. 그걸 이제 지난주부터 용어 지난주에 했고 오늘도 시작해요. 형식적 심사라고 용어를 부르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요쪽. 자 이제 요건 이제 1년 동안 할 거니까 이제 용어만 이제 이번 과정에 익히시면 되겠고. 그러면 민법 갈게요. 민법은 다음 과정서부터는 제가 안 한다 그랬으니까. 등기 났죠. 이 등기된 게 뭐에 일치하게 등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화살표가 지금 일로 오잖아. 뭐에 일치하게? 계약, 여러분들 계약 배우잖아. 계약 내용과 부합되게 등기가 올라갔어야 되걸라. 그러면 계약 내용과 이 등기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러면 여러분들 1년 동안 이걸 배우잖아. 계약 내용과 등기 내용이 안 맞으면은 그 등기는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계약 내용과 등기 내용이 요거 안 맞아 갖고 무효가 되는 거 한번 맛배기 연습 들리나 한번 보세요. 자, 토지를 갖다가 10번지 필지 토지 소유자가 저 박충환, 여러분들 매수인 이제 가볼게. 매매 계약했습니다. 등기 신청했죠. 등기가 났는데 계약 내용과 안 맞아서 무효가 되는 감자밥을 거예요. 11번지 필지 땅 등기 기록에 갑구했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수인 여러분 앞으로 났어. 유효 무효? 그걸 또 고민한다. 또 고민하면 안 되는데 바닥 빨리 하는데 주무시면 안 되는데 지금 땅 몇 번지 땅 샀어? 그럼 10번지 필지 땅 등기 기록에 갑구에 소유권 등기가 여러분 이름으로 나야지. 소유권 등기 기록이 소유권 등기가 여러분 앞으로 등기는 나는데 엉뚱한 11번지 필지 땅 등기 기록 전산에 갑구에 여러분이 10번지 땅 샀어. 11번지 샀어. 이거는 뭐 실무 따지고 뭐 무효 뭐라 했더라. 이거 무효라 했더라. 유효 암기 무효 이런 주제가 아니라는 거 그냥 읽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맞으니까 무효인 거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박정환이 10번지 필지 땅 매매 계약했습니다. 매매 대금 10억이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매수인이 갑순이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했죠. 등기 났어요. 자, 갑순이 아닌 사람 앞으로 소유권 등기 났어.
무효유효. 무효인가 유효인가 따지면 안 돼. 그냥 반사적으로 나와야지. 아니 누가 땅 샀어? 물어봐. 여러분들은 내가 해야지. 근데 내가 산 땅을 엉뚱한 사람 앞으로 땅 등기가 나면 그게 그 사람 앞으로 땅 등기가 유효무효 그걸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지.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지. 안 맞지 않아?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또 해볼게. 이거 하면 끝이 없어. 이거 그냥 감만 잡아보라는 거예요. 느낌만 이제 아시면 되는데. 자, 10번지 필지 땅 소유자 저 박정환이고 매매 계약서를 써갖고 계약은 매매 계약 체결해 갖고 대금 10억을 갖다 잔금 치렀습니다. 소유권 매수인 갑순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했죠? 땅 등기 기록에 갑구에 소유권 이전 등기 나야죠? 을구에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액 10억 해놓고 갑순이 앞으로 저당권자 이렇게 등기 났어. 유효 무효? 무효? 왜? 땅을 10억으로 샀어. 10억으로 저한테 돈 빌려줬어. 아 이걸 뭐 고민하고 자시고 뭘 따지고 자시고 할 필요가 민법 그걸 한다고 또 밑줄 긋고 그걸 공부를 한다고 그런 얘기도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 다 뭐가 되는 거야? 무효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 무슨 얘기인지 감은 잡으시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대로 다 이게 안 맞으면 무효로 해주면은 완화라는 용어는 무효에서 완화가 되면 뭐가 될까? 봐준다는 거잖아. 봐준다고. 유효가 되는 거 아니야? 어디에서 봐주겠어요? 판례에서. 이거는 이제 유효요건의 완화다라는 용어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이제 민사 판례 그럼 익힐 거 이게 이제 1년 동안 민법 이제 요거만 하면 이제 민법 29회 문제든 그 민법이든 다 이거 내는 거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이거 적용되는 얘기냐? 완화시켜주는 얘기냐? 그것만 1년 동안 민법 교수님하고 익히면 뭐 한 문제는 그냥 떨어지는 거 이렇게 하면 끝나는 기지. 자, 이제 갈게요. 자, 갑니다. 요거에 해당하는 거. 자, 첫 번째 이거 한번 여러분들 건축행위 중 신증계제 이 5가지 건축행위가 있습니다. 공법 교수님하고 이제 건축부에서 배울 거예요. 그 중에 새로 처음 없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건축행위를 신축이라고 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축 5가지 행위를 건축이라고 하는 5가지 건축 중 쌤뺑이 없는 무에서 유로 하는 건축행위를 신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신축했죠. 자 그러면 요거 등기해야죠. 등기해야 되는데 자 뭐 좀 빼먹어 보려고 등기 안 하고 매매하고 나서 매수인 앞으로 야 대금 조금 깎아줄 테니까 건축물대장의 등록을 네 앞으로 할래? 지금 자 합의해갖고 누가 앞으로 매수인 A 앞으로 구청 속이고 등록하고 이걸 갖다 등기를 갖다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자 갑 이렇게 등기했어. A 이렇게 등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하고 보세요. 요게 지금 민법상의 관계죠. 왼쪽이. 집 갑이 지었어. 을에게 팔았어. A에게 팔았어. 그러면 누구 앞으로 등기가 돼? 하자가 없는 등기인데 법률상 하자 없이 법에 유효하게 등기한 건데 신축한 갑 앞으로 보존 등기하고 A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해야 되잖아. 그러면 등기부에 지금 하자가 적발됐죠. 세무서에서 100% 적발해요. 자 적발해갖고 이제 검찰에 고발을 세무서장이 하니까 이게 사건화가 된 거 여러분 책에 이제 등장하는 건데 민법 책에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제 갑 앞으로 했으면 매수인 앞으로 직접 등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보존 등기란 누구를 등기하는 게 보존 등기라 그랬죠? 최초 소유자. 최초 소유자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생략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누가 생략? 최초 소유자. 그걸 한자로 쓰고 있어요. 성명 모자 머리 두자. 모두 생략. 최초 건축주가 생략된 채 직접 매수인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됐잖아. 그럼 이 등기 이름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판결문 옛날 한자를 기준으로 이제 판결문 쓰는 판사들은 모두 생략 등기야 모두 생략 등기라는 용어를 사용해. 무슨 등기? 자, 그럼 이제 유효 무효는 지금 이거 등기 따지는 거잖아. 요거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따져보라는 겁니다. 요거와 지금 일치하지 아니하죠. 근데 이거는 판례에서 완화시켜줘서 유효한 등기로 인정합니다. 건물 소유권 A 앞으로 등기한 거 유효하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왜 인정하는 거니? 판례 물어봤더니 판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 국가에서 등기 안 한다고 치고 현재 건물주 누구야? 국가에서 등기라는 건 제대로 안 두어 있다고 치고 현재 건물주 등기사항 증명서 떼어보면 건물주 누구로 앞으로 나와?
이거를 실체관계의 부합이라는 용어를 판사들이 써요. 뭐의 부합?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한 등기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해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갑이 건물 신축했어요.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자 갑 이렇게 등기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유효한 등기죠. 제대로 된 등기잖아.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 상시 법 안 배우셨어도 알고 있는 거. 갑이 건물을 을과 매수인과 A와 매매해서 매매 대금 다 치렀어. 근데 등기를 안 했어. 자, 다시 B에게 팔았어. 그러면 매매 다시 파는데 등기해야 되잖아. 등기 안 하고 다시 파는 전매, 미등기 전매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지. 자, 그러면 요거 대금 조금 깎아주고 이렇게 계약서 다시 쓰자고 요구하죠. 누가 계약서? 갑과 B의 계약서. 안 걸리면 돼. 안 걸리면은 절대 책이 안 나와요. 자, 그럼 두 번째 지금 등기 됐죠. 그러면 누가 지금 등기비 안 나오죠? 중간 생략 등기. 여러분들 법 안 배웠어도 이 용어를 한 번씩 다 들어보셨잖아. 권리 취득 과정 중에 등기부에 누가 누락된 채 중간에 권리 취득한 사람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일 수도 있어. 건물 취득자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명이 빠졌든 두 명이 빠졌든 최초 소유자에서 최후 거래한 사람 앞으로 다이렉트로 등기해주는 이제 용어를 만드는 게 중간 생략 등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요거 적발되면 형사처벌 받는다는 거죠. 과징금 나가고 그 측면이 아니고 유효무효의 측면은 현재 건물 등기되어 있는 이 B의 등기를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걸라. 이거를 건물 소유권을 갖다 유효하게 B에게 인정해주면서 국가의 공법상의 제재가 들어가느냐, 이 건물까지 빼앗으면서 국가가 제재가 들어가느냐가 유효무효의 측면, 사법상의 측면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효무효의 측면은 공법상의 형사처벌하고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 그 문제는 당연히 들어갔다는 전자에서 사법상의 땅 건물 소유권까지 국가가 빼서 안 빼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효무효는. 유효. 왜 유효 봤더니 똑같으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건물주 누구? 등기상증명서 때문에 건물주 누구? 그럼 당연히 이제 판사가 이제 용어 어떻게 쓰겠어요? 현재 건물주를 공시하지 않습니까? 등기가 그걸 실체관계의 부합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그간 옛날 법률 용어 이제 판사들이 그렇게 용어를 쓰는데 요새는 판사들도 쓸 때 법전 한글화 작업 때문에 민법에서는 그 용어까지만 이제 되지만 이쪽 이제 실무는 막바로 트렌드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지금 판사들이 판결 내리는 용어로 쓰고 있거나 법전 판사들도 이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한글로 판결문 적시해서 누구든지 판결문 읽으라고 판결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시험에서 내고 있어요. 2차 과목. 1차 과목은 거의 따라오지를 못해 실무를. 그래 2차 과목에서는 그걸 판결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 민법에서는 이제 실체관계 부합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건 이제 한자 용어고 2차 과목은 이제 실무 판사들이 어떻게 이제 판결을 쓰느냐 그 용어를 갖다 이제 내는데 자, 뭐라고 하냐면 현재 진실한 소유자를 공시함으로 이렇게 뭐 때문에 위요? 현재 진실한 소유자를 공시함으로 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한글이래 그게. 실체관계 부합은 그게 한자고 그거 안 쓰고 있어요. 못 쓰게 돼 있어요. 이제 최근 판결문들은 한자로.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렇게 두 가지 용어가 다 들리시면 될 거고 자 이제 세 번째 자 이거 해볼까요? 갑의 토지가 있었어요. 소유권 자 등기가 갑 앞으로 등기돼 있었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중개사법 교수님하고 배울 거예요. 토지 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은 토지 투기 가열 조짐이 있는 지역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갖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 땅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놨죠. 그럼 그 지정한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일단 면적이 규모가 있어. 그 이상의 규모 이상의 면적을 갖다가 거래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유효해라고 허가제도를 만들어놨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10조에. 자 그러면 그 허가제를 내가 이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갑과 A가 땅 매매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자 이거 지정이 안 된 지역에 매매할 때는 당사자가 매매만 하면 유효하잖아.
그런데 이거 토지 투기 가율짐이 있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죠. 그 지역에 매매할 때는 이 매매 자체만 하면 절대 유효한 게 아니라 매매하기 전에 사전에 요거 허가를 갖다 받아야 그 매매 효력 유효하게 인정해 줄 거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효력 규정 이렇게. 이 토지거래허가 규정을 뭐라 불러요? 효력 규정. 중개사법 맨 끝에 시간에 배울 거고 민법도 맨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그건 다 배웠다는 전제에서 이제 저하고는 하는 거니까. 자,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매매했어. 그러면 이거 매매 효력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지네끼리 매매하고 대금 건네줬어. 자, 그러면 자, 그 이후에 그러면 사후에 우리 매매했는데 사후에 허가서 집어넣어도 돼, 안 돼? 돼. 사후에 돼. 원래는 허가 떨어지고 매매해야 되는데 매매 먼저 하고 이거 허가 나중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예적으로. 그러면 자, 갑니다. 나중에라도 사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았어. 대금 다 치렀는데 또 팔아먹어. 또 팔아먹었네. 지금 어디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또 전매했죠. 똑같이 이거 건물 어떤 미등기 전매네. 이거 매매한 거 그럼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또 허가 안 받았어요? 자, 안 받았고, 자, 이거 잔금 치렀죠. 전매대금 다 비로부터 A가 받아 먹었잖아. 자, 그러니까 이제 조금 깎아주고, 자, 이제 둘이 갑한테 찾아가서 우리 아직 시군구청에는 안 들어갔잖아. 허가 받으러. 요것도 허가 다 없었잖아. 우리끼리 뭐 한 거 아무도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국가에 안 들어갔으니까는 이렇게 조금 깎아주고 우리 계약서 둘이 찾아갖고 계약서 이렇게 쓰자고 하는 거야. 계약서를 이렇게 써갖고 구청에다 집어넣은 거야. 허가가 났어요. 그러면 등기해주면 되지 뭐. 비합으로 이렇게 이제 등기하면 되는 거죠. 유효 무효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지금 무슨 등기했어요? 중간 생략 등기했죠.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는 허가를 안 받았다는 거야, 허가 받았다는 거야? 뭘 안 받았어? 좀 받았다니까 또 끝날 때 되니까 또 집중력 떨어진다. 허가를 언제 안 받았어? 허가 받았지. 허가 안 받았다고? 허가 안 받았는데 이게 등기가 어떻게 나겠어? 허가 받았으니까 나지. 허가 받았으니까 이게 등기 나지. 허가 안 받았으면 이게 등기가 나겠. 허가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원래 계약이 지금 갑과에 허가받은 비와의 계약이야 아니면 두 개의 계약이야. 이거에 대한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갑과 비간의 가라 허가를 받아서 지금 등기한 거잖아. 이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자, 안타깝게도 요거는 뭐가 된대요? 왜 이거는 무효가 되느냐 하면은 실체관계엔 부합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이건 왜 무효냐면 이것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글자가 꼭 들려야 돼. 토지거래허가 규정은 이 매매한 것까지 매매의 효력을 국가가 인정해 주려고 허가 규정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반대 논리로 얘기한다면 니네끼리 매매했다 하더라도 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이 매매 효력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매매 효력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야. 그걸 효력 규정이라고 법률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중간생략 등기는 뭐를 위반한 등기이기 때문에 유효가 될 수가 없어. 이제 오늘서부터 들려야 돼요. 효력 규정을 위반한 등기니까 효력이 없지. 매매 효력을 인정 안 해주겠지. 그럼 당연히 그 매매에 따른 등기한 것까지 효력이 인정 안 되겠지. 그러니까 무효가 되겠지.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는 실제 법 위반한 등기지만 공법상의 제재는 단속은 들어가지만은 자, 사건상의 물권 변동은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한 등기로 인정을 하나. 어디에 중간생략 등기는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생략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이 토지거래 허가 규정이 법률적으로 무슨 규정이니까 매매에 효력을 갖다 부여하기 위해서 허가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 허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건 매매 효력을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니까 그 효력 규정을 위반한 등이기 때문에 유효가 될 수가 없고 무효야 이게 이제 들리기 시작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마무리. 자, 하나 정도 판례만 이제 더 하면은 기본 판례 끝나는데 하나 더가 요거. 자, 건물 있었고 이 건물에 자, 이제 A와 갑이 A에게 찾아가서 1억을 빌려달라니까 A가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대신 그냥 안 빌려준 건물을 담보로 이렇게 주는 행위가 있어야지 돈을 빌려준다니까 건물을 담보로 주고 A는 받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갑의 건물에 A가 저당권 취득하려면 자, 당연히 등기해야 저당권 취득하니까 저당권 설정, 왼손의 무기, 오른손의 무기 부여하고 원인은 계약 생략할게요. 채권액 1억에 대해서 저당권자 A 앞으로 이렇게 이제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효한 등기예요. 자, 이제 이게 하자가 없는 제대로 된 계약 내용과 아다리가 맞아떨어지는 유효한 등기잖아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자, 갑니다. 갑이 자, A에게 이 1억을 갖다 갚았어. 이제 갚았어요. 갚는 행위를 변제 이렇게 불러요. 그럼 변제했으면은 자, 저당 등기안에 채권에 1억이 있죠. 이거 저당권 소멸 안 했음. 소멸했으면 해야지. 소멸 안 했으면 이제 하면 안 돼. 오늘 10번 이상을 제가 얘기했어요. 소멸해요? 소멸해요? 소멸했으면 안 했음? 했어요. 그러면 소멸했으면 이거 살아있는 등기야, 소멸한 등기야? 그럼 이렇게 법령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이미 지금 이거 변제했기 때문에 이거 1억이 지금 등기된 등기상증명서 때문에 1억 나와 있지만 이거 실질적으로는 1억이 지금 있어. 이미 갚았어. 갚았으니까 이거 지금 이 상태를 이제 뭐라 본다? 갚았는데 말소 안 시켜놨지만 이거 소멸한 등기잖아. 1억 갚았기 때문에 이걸 무효등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슨 등기? 자, 그럼 무효등기 나왔으면 끝이지 뭐. 무효등기가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 이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효등기죠? 왜? 돈은 갚아갖고 변제해갖고 지금 소멸한 저당권이지만 말소 안 시켜놓은 이 저당등기를 무효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자, 갑이 다시 A에게 찾아가서 1억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채권자가 담보를 요구했더니 요구하니까 갑은 뭐냐? 예전에 1억 빌려갖고 담보 설정했던 거 돈 갚았잖아. 그 건물 나 새로 다른 사람한테도 담보대출 안 받고 새로 은행에 담보대출 안 받고 세입자도 안 드리고 있어요. 그 건물 다시 담보 잡힐게요. 이렇게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 알았어요. 채권자 그렇게 합의가 되는 거야. 그럼 가요. 그렇게 합의가 되면은 요거는 지금 여기 1순위 저당 등기하는 요 1억은 지금 요 새로 빌리는 1억에 대한 저당이에요. 이미 지금 소멸한 1억 변제한 1억에 대한 지금 저당이야. 아니 1억이 요 왼쪽에 1억이야, 오른쪽에 1억이야. 지금 등기부에 있는 지금 이 1억이. 왼쪽이라고 하면 지금 말을 못하지. 오른쪽 갚았다니까는 이걸 왼쪽이라고 하면 지금 뭐라 그래. 이거 갚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소멸한 저당권이잖아요. 이걸 둘이 합의해갖고 이거를 갖다가 다시 건물을 담보로 잡힌다니까 옛날에 빌리는 돈하고 또 똑같아. 옛날에 갚은 돈하고 똑같은 금액을 빌리잖아. 그러면 이건 소멸했으니까 이걸 갖다가 뭐 해야 돼? 말소 등기하죠. 소멸 사실 등기하는 무슨 등기? 몇 번? 2번. 그리고 새로 이거 건물 담보 잡힌다 그랬으니까 새로 똑같은 A 앞으로 몇 번? 3번으로 저당 설정. 그럼 몇 개 등기를 둘이 지금 해야 된다는 거야? 두 개. 이거 소멸 갚은 돈이니까 갚은 돈에 된다니까 이건 이제 소멸시키는 말소 등기하고 새로 1억 빌리는 데 대해서 새로 건물을 똑같이 담보 설정하니까 이 건물 등기 일기에 3번으로 저당 설정을 똑같은 금액 1억으로 해줘야 된다. 2번 등기하려니까 귀찮아.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요 지금 소멸되어 있는 저당 등기 요 1억 채권이 변제한 채권이걸라 요거를 새로 빌리는 1억에 대해서 우리 합의해갖고 율로 사용하자는 겁니다. 이 등기부의 저당 1억은 지금 오른쪽에 1억 갚은 1억이잖아. 이걸 새로 빌리는 1억에 이걸 돌려서 사용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지 뭐. 자, 시작. 무효 등기 유용이라고 하는 거지. 이 저당 등기하는 1억이 오른쪽에 1억이잖아. 그걸 어느 쪽에 1억으로? 왼쪽으로 사용하자는 거야. 그걸 무효 등기 유용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인정한대요? 인정 안 한대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단 여기서 이제 무지 중요한 게 있어. 하나 단서를 달아야 되는데 제가 요거 1억에 대해서 요 갚은 1억에 대해서 이거 소멸한 거잖아. 새로 빌리는 1억에 대해서 요 새로 빌리는 1억에 대해서 1순위를 갖다가 1순위 무기를 사용하고 싶으면 요 새로 빌리는 1억에 대해서는 3순위 무기가 부여돼야 돼. 근데 1순위 무기를 합의해서 사용하자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려면은 반드시 갑이 들으세요. 이 건물에 은행 앞으로 새로 대출받은 게 없거나 세입자가 들어있지 않아야 가능해. 뭐 해야? 아무도 들어와 있지 않으면 가능해. 그러면 요 이후에 갚은 이후에 세입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이렇게 하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동의받아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 갚은 이후에 자, 이 갑의 건물에 어느 누구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누구가 들어오면 그 사람을 이해관계인이라고 항상 법률 용어를 써요. 뭐라고? 그럼 무효등기 유형은 판결 문제 익힘작어 귀로 들리면 되는데 뭐가 없을 때만 무효등기 유형을 판례는 인정한다.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만 무효등기 유형을 인정한다. 이 용어가 들리시면 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만 들리시면 오늘 목표, 수업 목표 됐어요. 이 정도. 자, 이게 여러분들 이제 민법에서 그거 완화시켜주는 이제 리듬들 판례 이제 용어들이니까 이 정도가 이제 들리시면 요거 왜냐 1타 2피가 되는 게 민법 시간에 한 번, 제가 또 한 번, 두 번씩 건드리니까 이거 절대 틀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다루는 게 조금 민법 교수님하고는 다루는 방식이 틀릴 뿐이 똑같은 주제를 갖다 여러분들 이거 민법 시간에 도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안 하면 그만큼 민법 점수가 좀 내려가는 게 제가 어시스트를 갖다가 해드리니까는 요거 갖다가 이 주제는 꼭 할 줄 아셔야 돼요. 예, 저 용어 들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은 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